안녕하십니까, 닥쳐TV 철우입니다. 카메라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카메라는 끄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되게 좀 버벅거리면서 나오는데 끄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쨌든 녹화한다는 기분으로 지난 주말에 했어야 되는데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못하고 오늘 녹화를 한다는 점 양해 부탁. 그러니까 녹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 먼저 보시는 차트는 토탈 차트죠. 좀 쉽지가 않네요. 요즘에 제가 이게 뭔가를 다시 막 한다는 게, 이게 좀 다시 한다는 게 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신없는 일이 많으니까 뭔가를 하여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또 왜 이거 사라지는 건지 참 다행히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오늘 또 이 선택이 안 되네요. 자, 안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자꾸 이게 진짜 초이스 너무 못하는데 오늘. 이게 제가 모니터 설치가 재설치가 되는 바람에 이걸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 다른 데 거를 띄우고 있네요. 지금 모니터 번호가 원래 나오는 번호랑 좀 달라가지고 이게 설정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되네. 끝까지. 이게 펜이 나와야지 할 수가 있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네, 됐습니다. 참 어렵네요. 맨 마지막 6개 모니터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선택한 게 되네요. 자, 죄송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토탈 차트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좀 흘러내리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보이고 일단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추세를 돌파할지 여부는 아직 판단이 좀 잘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돌파가 된다면 일단 하락 추세의 마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왼쪽 저점을 깨지는 않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토탈 2 차트. 자, 토탈 2 차트는 살짝 깨지고는 있는데 큰 추세 변화는 없고 일단 다시 일단 상단 추세선은 돌파하고 있다. 이 돌파가 강력하게 좀 나와줘야 이 자리가 이제 바닥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갖고는 안전한 돌파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적어도 돌파할 때까지는 좀 돌파했다가 또 눌림목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돌파했다 눌렀다 다시 나갈 때가 좀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탈 3. 최근에 좀 가벼운 코인들이 좀 강세를 많이 띄었었는데요. 토탈 3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는 돌파한 것 같아요. 단기 하락 추세는.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지만, 여기 추세가 좀 약간 선이 이렇게 좀 바뀌었네.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변경이 지금 제가 그어놓은 거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살짝 지금 돌파한 상태죠. 자, 일단 전저점 근처에서 쌍바닥 개념으로 바닥을 저점을 만들어주고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를 돌파했다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겠을 것 같다. 그래서 돌파했다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지만 아직은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은 나와줘야 마음 편하게 이제 상승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도미너스 차트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살짝 깬 적도 있었지만 요 중요한 라인의 지지점을 형성하면서 상단 추세를 돌파하고 누르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쎄 뭐 이게 이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살짝 중요한 저점을 깨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좀 움직임이 나올지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자, 이 왼쪽 저점은 아직 안 깨진 상태죠. 그죠? 예, 요 저점은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었는데 여기 안 깨지고 요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라인은 좀 깼다가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 예,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좀 아직은 좀 살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이전에 이쪽의 흐름보다는 하락을 뭐 연속적으로 할 것이다 막 이렇게 꼭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예,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에너지는 하락이 유리한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의 논리상으로 제가 조금 아이까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저는 일단은 내려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요 파동이 지금 C 파동이 마무리가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 파동의 논리는 사실 이 정도만 갖고 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헷갈렸던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고 이걸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게 지금 넷 다섯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 파동이다 라고 봐도 사실은 뭐 그냥 끼워 맞추기처럼 보이시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는 만약에 이게 뚫고 나가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고 결국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조금은 아리까리하지만 우리가 이게 마무리 됐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열어놓고 꼭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뭐 상단 추세 돌파하고 뭐 이 전고점 돌파하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상승으로 이제 시작된 파동이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 예, 열어놓고 보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면서 만약에 신저가 나기 시작하면 뭐 당연히 제가 얘기 드렸던 결국은 여기서 내려오는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결국은 이렇게 만약에 반등 여기 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뭐 사실은 파동이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파동의 논리상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왼쪽 저점을 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해석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간다는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직도 저는 이제 위로 뚫리기 전까지는 이제 이쪽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여기까지는 적어도 제가 그래서 23,000대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 뭐 심하면 뭐 더 깊게 내려와서 뭐 여기 2만을 깨는 그런 흐름도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 그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일단은 파동을 열어놓고 보자. 파동 논리상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거를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제 이 28,600 라인, 28,600 라인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신저가 이쪽으로 한 번 더 내려가는 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도 열어놓고 하락도 열어놓고
다만 이제 하락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아직은 하락이 유리하다. 근데 이제 아주 짧은 단기 파동에 대한 어떤 논리를 본다면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추세를 뭐 살짝 트랩을 보인다든가 정고점 뚫지 않는 선에서 요 선을 뚫지 않는 선에서 뭐 트랩을 보이고 내려올 수도 있고 트랩을 못 보이고 추세 저항을 보이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 뚫린다 하더라도 뭐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 고점을 뚫고 날아와서 내려왔다가 뭐 안 내려오고 만약에 바로 그냥 28,600 뚫리면 뭐 그거는 일단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고 뭐 어떤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수를 잡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리면서 상황을 좀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한 대략 하락을 7, 상승을 3, 뭐 이 정도 이 정도 비중으로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 아직은 뭐 하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판단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뭐 반등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추세를 살짝 깼다가, 그죠? 트랩을 보이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상단 추세 뚫리고, 뭐 요 정도 자리 돌파하고, 뭐 내려와서 모양 갖출 때까지는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플. 자, 리플은 뭐 그렇게 강하게 내려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직전 저점은 깼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거 없죠? 이오스. 자, 이오스도 뭐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자, 솔라나는 이제 일단은, 솔라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여기는 깨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안 깨졌죠? 안 깨지고 올라와서, 뭐, 저항권에서 저항을 보이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모습. 이제 상단 추세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상단 추세선을 일단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정도. 돌파할지 안 할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곧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이제 지금 4시간 차트니까, 지금 4시간 보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몇 시인가요? 8시.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았어요. 4시간 차트니까. 앞으로 4시간, 거의 4시간 정도. 맞죠? 거의 4시간 정도. 지금 방금 지난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 타임이 어떻게 몇 시부터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 만들어지는 게. 여튼, 4시간 내지 2시간?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분차트 한번 보면 나오겠네요. 분차트. 강하게 올라왔죠? 좀 최근에. 지금 현재. 그래서 정확하게 추세선 저항 맞고 살짝 아래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튼 지금 흐름은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좀 뭐 굉장히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고 나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어쨌든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직은 산 넘고 물 건너 그건 맞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흐름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좀 크게 봤을 때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발란체 지금 아발란체 아니라 에이다. 죄송합니다. 에이다. 자, 에이다는 일단 뭐 전저점 깨지 않고 일단 상승 전환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아발란체는 뭐 별로 좋진 않아요. 그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런 하락 추세, 이런 하락 추세를 일단 강하게 돌파했다가 눌림이 나오고 이렇게 좀 모양을 잡아 나갈 때 그때부터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매수 잡기가 뭐 아직은 진짜 힘든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매틱. 자, 매틱도 마찬가지죠. 주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여전히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 다만 이제 지금은 살짝 돌파했다고 봐도 무방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힘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지코인. 자, 도지코인도 왼쪽 저점 안 깨지고, 그죠? 예, 안 깨지고, 일단은 여기 직전 저점도 안 깨지고, 일단 돌아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지코인도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로 일단은 보여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최근에 뭐, 아주 시총이 작은 코인들, 예, 시총이 굉장히 작은 코인들은 꽤나 많이 움직였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굉장히 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예, 몇몇 제가 업비트에서 봤을 때 몇몇 굉장히 강한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였죠? 어마어마하게 막 움직인 코인들이 있었는데 제로엑스가 아니고 가격이 한 1,000원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봐드릴게요. 어떤 건지. 이 하이파이라는 코인이 이게 그 국산 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국산 코인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뭐 시총이 1,000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한번 볼게요. 하이파이라고 한번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파이. 국산 코인은 아닌가 보네요, 그래도. 자, 바이낸스에서 그럼 한번 보죠. 바이낸스에서. 그죠? 여기 보시면, 근데 시총이 되게 작아가지고, 제가, 예. 엄청나게 움직였죠. 그죠? 예.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렇게 굉장히 추세가 아주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시총이 뭐 워낙 작은 코인이어서, 뭐 지금 보시면, 여기 0.5불대에서 거의 3불 가까이, 예, 움직이고 그냥 박살 나 있는 상황, 거의 다 내려온 거죠. 예. 이런 코인들이 제법 좀 있었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흐름을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봤었던, 예, 올라가기 전에, 예, 그런 코인이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자,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몇몇 그 시총이 좀 낮은 코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왜냐면 시장이 지금 막 좀 자금들이 이렇게 큰 시총의 종목들을 움직이기는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작은 애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GRS라고, 그로스톨 코인이요. 그로스톨. 이것도 사실 지금 보시면 업비트 밖에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업비트로 한번 볼게요. 업비트. 몇 개 안 나와 있죠? GRS 맞는 것 같은데. 그로스톨 코인. 이게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좀 하여튼 업비트 한번 보겠습니다. 업비트. 그죠? 예, 많이 움직였었죠. 예. 그래서 보시면 흐름이 달라요.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돌파하고 나갈 때 강력하게 움직여주면서 지금 뭐 여기서도 요 돌파 자리에서 더블 정도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은 좀 계단식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마지막 피날레는 아주 강력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애들 위주로 좀 한바탕 움직인 것 같아요. 예, 한바탕 움직인 것 같다. 자, 뭐 하여튼 시장이 아직은 크게 움직이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임이 상방으로 좀 기울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모습이 만약에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만약에 전고점도 돌파하고 28,600을 돌파한다. 그러면 일단 저점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코인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이 크루드 오일 차트인데요. 글쎄요, 뭐 저도 제가 생각한 자리보다는 조금 더, 제가 맥스라고 생각한 자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 대략 한 90불 정도를 상한선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90불대 초반 정도. 근데 이제 91불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 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라인을 중요하게 여긴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요쯤에 있었으니까 여기 있었나요? 예, 여기 있었나요? 근데 올라가 봐야 뭐 90불 정도 선에서 뭐 이렇게 저항을 받을 것 같다. 이 되돌림 추세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바로 못 가고 시간을 좀 옆으로 밀어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갔고 일단 트랩을 보이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일단 건드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글쎄요 뭐 이게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나 추세의 방향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확인을. 지금은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예. 일단 상승 추세가 아직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저항을 일단은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대략 한 90불이 깨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나마 고점이 찍혔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릴 때 이런 자리나 뭐 60불 때 저 밑에서도 매수를 말씀드릴 때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올라갔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에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가져야 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확실한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뭐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무작정 거기 가면 무조건 꺾인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흐름이 좀 바뀔 때까지 상승 흐름에서 하락 흐름으로 좀 에너지가 좀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목표치를 채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에너지가 소멸됐다, 완전히 뭐 이렇게 보기는 지금은 좀 이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이 자리에서 계속 제가 매수를 외칠 때 뭐 이렇게 좀 처지는 내려가는 자리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계속 매수를 막 제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66불 라인에서. 근데 이때는 제가 왜 매수를 계속 했었냐면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깨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깨졌다가도 튀어 올라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튀어 올라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중요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또 여기서 돌파 났다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돌파가 나왔다가 눌렸다가 이 보라색 추세선을 뚫고 눌렀다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는 사실 뭐 박스권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박스권이 나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로 생각했었는데 바로 간 거가 좋은 거냐 그러면 저는 결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에 대한 논리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뭐 100불 뭐 얼마 이렇게 또 다시 100불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승으로 100불을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봤을 때. 그래서 100불 걱정은 사실 쉽게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처럼 이렇게 뭐 우리가 그냥 입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얼마가 어쩌고 얼마 저쩌고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말로 하는 건 쉬운데 실제로 어떤 가격이 움직여서 어떤 가격을 도달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노란색 라인 93.54 이 라인은 굉장히 강력한 라인이다. 혹여 제가
여기서 뚫려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혹여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93불대 중반 라인을 저 노란색 넘어서는 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그리고 지금도 이 빨간색 점선, 이 라인을 트랩 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곧 만약에 이제 이 하단 추세선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낮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까지도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빠진다, 여기서부터 벌써 빠진다, 안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일단은 목표치를 어느 정도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단기적인 추세 이탈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확실히 저점이 깨지기 직전 저점 깨지거나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섣불리 하락을 예측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상승이 나왔는데 추세 이탈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추세 이탈이 나왔다고 하락 전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추세 이탈이 나오면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단은 추세가 전환되는 건 맞아요. 추세의 전환은 맞아요. 전환은 맞는데 추세의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추세라는 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횡보는 박스권이죠. 그럼 얘가 이 상승은 끝나고 박스권을 이렇게 하다가 이 박스권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뚫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승으로 다시 한번 가느냐 하락으로 전환이 완전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상승에서 횡보로 가다가 다시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지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에서 횡보로 가다가 수렴을 한 거죠. 그죠? 삼각 수렴형 하다가 위로 가니까 한 번 더 상승 추세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중요한 자리를 트랩 보이고 지금 조정 중인데, 지금 조정 중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트렌드가 깨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유지할 수도. 지금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이 상승 추세가 아직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냥 여기가 안 깨지고, 물론 이거 작게 보면은 이제 수렴형일 수도 있는데, 또 가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자리를, 이게 트랩 보이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이거를 미리, 깨질 때까지는 너무 이걸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도 열어놓고 보긴 해야 되지만 아래도 같이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깨지면 하방으로 짧게는 봐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 때는 아마도 최악의 경우라도 93불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내추럴가스. 자, 내추럴가스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가 뭐 요쯤 됐었나요? 요쯤 됐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제가 12일 날인가 뭐 일단 했었던 것 같은데 요쯤인 것 같아요. 요쯤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트랩을 보이고 지금 내려온 상황.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저항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보이는 모습. 크게 보면은 뭐예요? 수렴이죠. 크게 보면 수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단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래서 어디서 막힐지 모르지만 제한적일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한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사실 아래쪽으로 살짝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혀야 그냥 아직은 수렴 중이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가든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조금은 이른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자, 골드는 좀 하락 추세로 가다가 하단 저점권에서, 그죠? 저점권에서 지금 반등을 보이면서 결국은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렴형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서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누르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서 여기 뭐 이렇게 저항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 상승 추세를 깨고, 짧은 상승 추세죠. 깨고 내려와서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반전. 이게 뭐 너무나 뭐 명확하게 저항이나 지지 라인을 구축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 말끔하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힘의 논리가 굉장히 잘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제법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딱 선을 그어놓고 잘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 추세 논리를 좀 알긴 해야 되지만 꽤나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의 일단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서 좀 롤링을 보이다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저항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대략 한 1960포인트 정도 초반 대략. 그리고 나서 이제 반락을 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반락을 안 주고 많이 반락을 안 주고 짧게 반락을 주고 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좀 상황을 다시 체킹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수렴의 상단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실버는 좀 흐름이 좀 다르긴 하죠. 마찬가지지만 흐름이 다르다. 얘는 이제 수렴형은 아니고 그냥 박스, 거의 그냥 수평 박스 플랫형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단기 추세는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면 이제 그 대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골드보다는 실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박스가 딱 뚫리면서 뭔가 흐름이 나오면 이 박스 하단의 손절을 잡고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뚫리면 일단 열리는 게 꽤 많이, 최대 여기까지 열리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24.775, 지금 23.5 정도, 한 3불 정도? 2불 정도? 1.2불이면 몇 틱이죠? 하도 안 해봤더니. 실버는 거의 거래도 많이 안 했지만 옛날에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지금 하여튼 실버는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되면 바로 돌파할 것 같지 않은데, 돌파가 나오면 조금 제법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퍼. 자, 커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면서 저항권 자리에 들어가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일단은 단기 하락 추세를 빠르게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 돌파되고 지금 아주 강하게 튀어나가고 있는 건 아닌데 좀 올라갔다가 이전 고점들의 저항을 받고 다시 조정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요번에는 뭐 강하게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서 선회를 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힘이 생겼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뭐 힘이 뭐 작동한 거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은 상승에 유리한 힘이 조금 만들어졌다 정도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은 뭐 오늘도 별로네요. 미국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트. 자, 위트는 아쉽게도 살짝 이전 저점을 깨트리면서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깼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간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깨서 올라왔는데 깨고 반등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깨고 반등을 줬는데, 사실 깨고 반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이걸 이제 이런 거 갖다 이제 트랩형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랩을 보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트랩을 보인 자체가 뭐 긍정적이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저점을 깼다라는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깨고 반등 나오면서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재돌파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면 뭐 오케이, 트랩이었구나,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 정도 한번 조정받았다 다시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다 이렇게 쳐져버리면 다시 한번 어찌됐든 이 저점에 대한 반응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저는 이 위로 올라간다기보다는 한 번 더 이걸 해야 된다. 여기가 저점이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여기가 저점이었다, 이 왼쪽이 저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안 깨져야 되는 건데 깨졌는데, 그럼 여기가 만약에 진짜 저점이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내려와서 야, 여기 저점 맞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뭐 확인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고요. 움직임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생각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좀 뭐 잘 맞아 오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빗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쨌든 잘 버티고 있죠. 직전 고점 돌파하고 잘 버티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뭐 이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이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완전히 추세 변경에 대한 논리를 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뭐 맥스 라인을 지금 105.8대 정도 있거든요. 105.8. 여기를 뭐 이렇게 넘어서기 전까지는 만만치 않다.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추세가, 단기 추세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전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으면 그냥 이걸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반응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만약에 이 왼쪽 저점을 자신있게 확 깨고 이렇게 무너졌다 반등 줬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살짝 깨긴 했지만 빠르게 회복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다시 나오면서 지금도 여기서 보면 또 돌파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여기서 이걸 이렇게 또 치고 나가면 또 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여기 이제 박스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깨진다. 여기서 아직까지는 이르죠. 깨져가지고 만약에 이런 추세를, 이 추세도 깨고 이 트렌드도 깨고 이 전저점도 깨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꺾였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이쯤이 오면. 근데 아직까지는 어찌됐든 이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요 단기 추세는 일단 요 단기 추세가 깨져야 큰 트렌드도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요거 깨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았다 반등 줬다가 이걸 다시 깨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고점 찍었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박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박스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승이 나온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아직까지도 그냥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겁니다. 아니 그게 기본이에요.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기본입니다, 원래. 다음부터 유로예요, 유로. 자, 유로도 마찬가지죠. 유로 뭐 거꾸로 보면 되는 거니까 거의. 자, 파운드화입니다. 파운드화. 이제 파운드화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호달은 뭐 얘기 안 했으니까 원래.
자, 위에나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급반등 보이면서 반등을 살짝 주고, 뭐 크게 보면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바닥이 되고 만약에 바닥이 되려면 올라갔잖아요. 내려왔다가 저점 안 깨고 다시 돌아 나가야 되겠죠. 다시.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얘기하긴 조금은 이른 상황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건드린 만큼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이제 저항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구간이죠. 이 자리 고점들도 여러 개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안 바뀐 상황이니까 이게 바뀔 때까지는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맨날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 이게 내려와야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엔화도 반등은 주고 있는데 솔직히 뭐 엔화는 아리까리합니다. 왜냐면 엔화가 이제 지금 뭐 금리 얘기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금리를 좀 올려준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그렇게 되면 이제 엔캐리 자금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갚아야 되겠죠, 돈을. 엔캐리 자금, 뭐 그런 수요들, 그런 것 때문에 잠시 동안 어쨌든 일단 강세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원화 보겠습니다. 원달러. 원달러는 좀 신기하게도 지금도 이전에도 굉장히 여기서 못 간 게, 이 자리에서 못 간 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지금도 여기서 박스 그리다가 내려왔다가 박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죠? 다시 박스. 이 박스가 아래냐 위냐, 이겁니다. 이 박스가 아래로 깨고 내려올 것이냐 위로 뚫을 것이냐, 추세도 이제 거의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라인에 일단은 자리하고 있다. 현재 보통 이제 추세선이 깨지면, 하단 추세선이 깨지면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열어놓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이게 A, B 여러 개 볼 수 있는 거예요. A, B, C로도 볼 수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이게 1, 2, 이게 3번이 시작된 걸로 볼 수도 있고, 뭐 크게 보면 여기 짧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추세선 근처 많이 그러니까 적게 내려오면 여기서 멈추겠지만 많이 내려오면 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열려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화는. 그래서 원화는 의외로 지금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는 지금 굉장히 강하다. 원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어쨌든 엔화가 살짝 강세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별로 못 올라가고 있죠. 워낙 강세다 보니까 별로 원엔 차트는 별로 움직임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래서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여기만 깨지면 아마 밑으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안 깨지면 뭐 전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깨지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가 깨졌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양을 잡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올라갈 여지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요. 근데 기존 추세,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추세였기 때문에 이거를 깨고 나서 과연 이러고 나서 이거를 안 한다? 조금은 의문부호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1 차트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쉽지가 않습니다. 자,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물 먼저 보도록 할게요. 30년물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짧게 조정을 하는 모습. 왜 안 찍히냐. 그죠? 잘못 찍었네. 자, 30년물 어쨌든 신고는 못 내고 단기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추세가 대신 이제 깨져야 되겠죠. 만약에 확실한 금리가 이제 단기 고점 찍었어. 만약에 고점 찍었어. 그러면 여기를 깨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야 일단은 뭐 조금은 안심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좀 애매하죠. 다시 뭐 금리를 뭐 더 많이 이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죠. 자, 10년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은 단기 신고가 살짝 났어요. 살짝, 그죠? 살짝 나고 일단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살짝 난 자체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좋은 흐름은 그러니까 금리의 어떤 움직임만 갖고 얘기한다면 어찌됐든 신고가 난 거는 상승 추세를 지금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한다는 의지로 볼 수 있어요. 의지로. 이제 조금은 이제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추세의 전환이나 추세의 변화를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2년물 먼저 봐야죠. 미국 2년물 보시면 상당히 슈팅이 강하게 나왔었네요. 그죠? 거의 삼각 수렴형, 직각 삼각형 수렴형에서 슈팅이 한번 쫙 나왔다가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상황. 자, 어쨌든 제법 강력한 상승이 한번 만들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물이네요. 한국 10년물. 한국 10년물 뭐 이렇게 강한 움직임은 없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신고가를 단기 신고 작년 이후 작년 10월인가요? 10월 고점 찍은 이후로 서서히 반등을 계속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까지 일단 다 봤고요. 일단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빅스 먼저 볼게요. 빅스는 뭐 반등을 살짝 줬는데 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프랑스 캐크 지수 반락을 주고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자, 니케이 지난번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자, 니케이도 뭐 제가 니케이 저기 하면서 뭐더라? 하여튼 어쨌든 지금 니케이 차트를 지난번부터 다시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일본도 중요하니까요. 그죠? 보시면 어쨌든 뚫고 누르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니케이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은 다우존스. 자, 다우존스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락에 좀 공간이 여유 있는 공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이 추세를 또 깨는 거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전처럼 여기서처럼 트랩을 보면서 빠르게 올라선다면 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 또 깨는 흐름 뭐 이거는 사실 상승에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 자, 일단은 어제 강력하게 꺾었죠. 위에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강하게 꺾었어요. 하위권대 지점 저점은 아직 잘 지키고 있는, 지켰다기보다는 아직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S&P 500 지수가 지금 현재 약 한 0.2% 정도 아직은 공간은 많이 남아있죠. 직전 저점 정도 지금 내려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직전 저점이 지금 요 자리가, 4,430. 지금 현재, 4,488이네요. 근데 선물이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만기가 이제 지난 금요일이 만기였잖아요. 금요일이. 그죠?
동시반기. 얘네들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목요일이고 얘네는 셋째 주 금요일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한 주가 빠르죠. 한 주가. 잠깐만요.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상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제가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뭐 쉽게 막 강력한 하락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뭐 그런 정도예요. 단기적인 하락은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속 하락이 과연 큰 하락, 전저점을 깰 정도, 하단 추세를 깰 정도의 하락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직전 저점도 안 깨는 게 좋겠죠. 사실은 여기 이제 이 직전 저점도 안 깨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오늘 사폭 하락했다가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만한 건 아닙니다.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 나스닥 인덱스, 나스닥 종합 차트입니다. 예. 나스닥 종합 차트도 뭐 비슷하죠. 예. 지금 뭐 공간이 뭐 안 남아 있는 건 아닌데 직전 저점 안 깨고 돌아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이제 얘네들이 아직 장 안 시작했잖아요. 그죠? 장 시작하고 이제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나스닥 100 추세선상으로는 여유가 없죠. 추세선상으로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흐름이 좋을 때는 이럴 때 그냥 갭 상승하면서 이제 허리 가격 이상으로 이 봉에 허리 가격 위로 시작해가지고 쭉 뻗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선물 시장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걸 기대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튼 가장 좋은 건 남은 시간 동안 급격한 선물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갭 상승 출발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사실은 흐름상 뭐 다른 지수하고는 좀 달리 이게 여기서 바로 만약에 치고 나가지 못했으면 굉장히 어려운 차트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상승 흐름은 깨진 거예요. 예, 깨졌고 일단은 직전 저점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을 무조건 지켜야 되겠죠. 무조건 지키고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주식이 뭐 굉장히 안 좋았던 하루였는데요. 자, 지키고 나서 이 자리를 지키고 나서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뭐 계속 얘기하니까 덥네요. 창문만 열어놓고 있는데 선풍기를 살짝 켜야 될 것 같아. 너무 덥습니다. 말을 계속 했더니.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빨리 회복되면 좋긴 하겠는데 섣불리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다만 3417 이 정도. 지금 지수가 3476이니까 한 50포인트 정도. 50포인트. 그죠? 50포인트를 해봐야 얼마 안 돼요. 50포인트면 대략 한 선물 기준으로 보면 0.6%, 7% 정도? 지금 선물 나스닥은 좀 반등을 준 것 같네. 나스닥은 꼬리가 쫙 달린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 제대로 해보죠. 이게 월물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네요. 월물이 다른 것 같네요. 쭉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0.37% 정도, 0.37% 정도 하락하고 있고 15,340 정도, 15,340. 얘가 이제 얘는 필라델피아니까 전 실수했네요 또. 필라델피아였었고 얘는 내려오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내려오면 깨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선물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어서 좀 차이는 있고요. 제가 헛소리 하고 있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쨌든 뭐 내려올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제가 뭐 이렇습니다. 요즘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뭐지? 항생지수. 자, 항생지수도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 찍은 이후는 그냥 조금 뭐 아직까지 뭐 저점이 나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렵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이쪽 저점 안 깨고 이렇게 돌아나기 시작하면 괜찮은 흐름들이 또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어쨌든 중국 뭐 여기 홍콩도 마찬가지. 홍콩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 정도면 일단은 뭐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는 흐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 오른 게 보시면 1400대에서 2200이에요. 그럼 무려 800포인트 오른 거예요. 그럼 거의 60%가 오른 거예요. 60%. 거의 60%. 60% 좀 안 되죠. 거의. 자,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 자, 애플이 갭 하락을 한 이후로 내려왔다가 급반등 잘 줬죠. 근데 이제 갭을 막지 못하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갭을 원래는 강한 거는 제가 뭐랬어요. 갭으로 뚫고 올라가면 이게 가장 좋은 거다.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아예 장대로 쫙 뽑아버리면 괜찮은데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면 거의 이 갭 근방에서 일단은 저지를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매도 세력들 여기서 팔았던 세력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못 판 세력들도 팔고 싶어지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장대 한번 나와주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아이폰이 좀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중국에서 아이폰 제일 비싼 거 있잖아요. 잘 팔린다고 하긴 해서 뭐 그러긴 한데 뭐 흐름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한번 좀 더 내려와도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내려오면 더 좋지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장기 차트에서는 제가 뭐 아직 엄청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사실은 멀리 가기 위한 개미 털기일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저점 안 깨지면 더 좋고 깨져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깨져도 그냥 이 박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를 돌파했잖아요. 뚫고 누르는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뚫고 누르는 개념. 여기서 A, B, C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A, B, C하고 또 가운데로 보죠. 이거는 안 깨야겠죠. 이 흐름은 안 깨야겠죠. 이거는 제가 하여튼 뭐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사무실도 결국은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있었던 사무실이 갑자기 주인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막 좀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놨긴 놨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계속 없고 등기부 등본상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갑자기 사무실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들렀더니 아니라 다를까 경매가 신청됐다고 서류 꾸며가지고 내야지만 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 세무서 들려가지고 서류 띄고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이거 방송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막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좀 오늘이라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보면 애플은
여기서 저점을 안 깨면 더 좋은 거고, 혹시 깨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이 박스 뚫었던 자리 여기만 안 깨지면, 그래서 뭐 대략 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보다는 요 라인 지켜주는 게 좋죠. 그래서 168불 여기만 지켜준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더 깨고 내려온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더 긍정적이려면 뭐 이 정도는 지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A, B, C 하고 나서 여기 뚫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자, 저항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죠? 예. 이 트렌드를 깨진 이후로 계속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아직은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가 살아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을 뚫리면 고, 못 뚫으면 계속 이짓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 이번에도 다시 다시 추세에 복귀하려면 아직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좀 작업을 다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 지지선이 됐든 뭐가 됐든 추세 작업을 다시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MD 보겠습니다. AMD. 자, AMD는 좀 확연하게 지금 보이고 있죠. 이 상단 추세선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죠?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요 라인이에요. 예, 요 라인, 직전 저점 라인을 깨기 시작하면 뭐 그냥 쑥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락의 힘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게, 이게 깨지기만 하면 내려오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예. 진짜 만약에 저점을 안 깨지면 어찌됐든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점 깨지기 시작하면 반등을 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여기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만, 직전에 좀 깨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겨울 수 있다. 지금 만들어진 움직임을 보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직전에 좀 안 깨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 간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인텔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맥스 42불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다. 네, 지금 현재 40불 정도까지는 한번 왔었어요. 예. 목표치 한 70% 정도 채운 거라고, 80%? 예, 거의 채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아직 끝났다고 볼 수가 없죠. 예. 얼마였나요, 여기가? 40불? 40.07이네요. 그죠? 제가 이제 42불 정도 얘기했는데, 40불 07. 40.07. 그래서 뭐 요 정도, 전고점 자리 저항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갭 자리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조금은 저항이 뭐 있을 수 있는 자리긴 한데,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더 반등을 주고, 42불이 아니라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 흐름에서 여기가 매력적이라는 거죠. 30불 정도 초반, 32불만 잡아도 10불이면 30%가 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뭐 괜찮은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뭐 최근에는 어쨌든 인텔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다라고 봐도 대형주 중에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도 지금 보시면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번 꽝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제가 메타는 뭐라 그랬어요? 메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뭐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뭐 못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운, 리스크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올라가는 폼이 뭐랑 비슷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그러다가 쭉 맞을 때는 크죠.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매매를 못하고 여기서 요거 먹으려고 매매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아까 마이크론 소프트로 이게 금방 혀가 꼬이네요. 자, 그래도 뭐 상당히 양호한 주식 중에 하나죠. 예, 전고점 돌파했다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완벽한 돌파라고 볼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저항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모양을 만약 잘 만들면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괜찮은 모양이에요. 모양은. 예. 직전 고점을 돌파를 제대로 못한 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이 자리가 72.34불이었는데 72.34불 돌파를 못했죠. 아쉽습니다. 뭐 하여튼 돌파를 했어도 마찬가지고 살짝 강하게 돌파가 안 되면 사실 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고점이 또 하나 있어요. 74.77에 또 고점이 있습니다. 산 넘고 물건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에너지는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드디어 꽝 얻어맞았네요. 그죠? 예. 자, 트렌드를 깼습니다. 중요한 트렌드를 깨지 않고 잘 버티던 트렌드를 결국은 깼어요. 일단은 이제는 일단은 뭐 넷플릭스는 상승 추세가 마감됐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넷플릭스는 당분간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할 필요는 없고 상황을 좀 보죠. 이제 일단은 이건 뭐냐면 이제 상승이 끝났으니까 상승이 이걸로 일단락 됐다고 볼 수 있고 조정 파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정 파동이다, 뭐 하락 전환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조정이라고,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보는 거고, 이 박스권이 박스권인지 아니면 하락인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냥 바로 하락 전환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이제 일단 박스권 움직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현재로서는 일단 고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조정 나타날 가능성 매우 높다. 뭐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마구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뭐 일단은 하락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이 열렸다. 하여튼 제가 뭐 매수 얘기한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매수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갔었죠. 그죠? 여기가 얼마였냐면요, 180불 180불 때 엄청 났습니다. 대형주인데 일단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 같아요. 역시 좀 방송 보시는 분이 많이 늘었네. 8분. 자, 어쨌든 일단 넷플릭스는 상승 추세가 일단락 됐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아마존. 자, 아마존은 제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흐름이 계속 아직까지는 신고내고, 물론 이제 목표치는 달성을 했어요. 제가 이게 최소 목표치는 달성을 했고,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하락 전환될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또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도. 일단은 뭐 조정을 하고 올라갈지,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지, 조정을 좀 하고 올라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트렌드는 일단은 아직은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건데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걸 감안해 두자는 거죠. 감안해 두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 한번 오면 시장 분위기나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다 팔지는 않더라도 뭐 한 50% 정도는 일단 요 추세선 근처에서 팔고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이제 나머지 팔면 되고, 안 나오면 추세 깨면 이제 나머지 더 팔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아직은 이제 추세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끝났다라고 아직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만 목표치, 제가 제시했던 목표치, 최소 목표치는 달성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구글도 상승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 그래서 제가 목표치로 제시한 자리 이 자리죠. 이 구간. 143불대 후반에서 151대 초반 정도. 이 자리가 일단 이 자리 들어가면 이게 목표치를 채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굳이 나는 고점에 정확한 고점에 팔고 싶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게 어렵죠, 굉장히. 그게 아니라면 그냥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그냥. 자, 다음은 테슬라. 자, 테슬라도 지금 움직임이 조금은 움직일 때 확 움직이고 나머지는 박스권. 또 박스권에 지금 들어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작은 박스권 보이다가 갭 자리이기도 하죠. 지금 자리가 거의 갭에 근접한 자리. 이런 자리를 이제 강하게 뚫어주면, 이제 이 상단 추세만 뚫리면 이제 그냥 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단 추세만 뚫리면, 그러면 이거 이제는 좀 편안해지는 거죠. 편안해지는 겁니다. 자, 일단 파동의 논리도 있고, 파동의 논리도 있고, 이게 지금 올라가면 3번에 5번, 3번에 5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여기서 2, 1, 2, 3, 4, 5 이렇게 하면서 이제 3번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3번의 마무리 자리가 되는 거예요. 3번의 마무리하고 또 조정 들어왔다가 다시 가면 이제 5번의 상승이 남은 거죠. 5번 파동이.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파동을 3번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지금 파동으로 제가 예상되는 건 어떠냐면, 이게 이제 3번에 5번이잖아요. 3번에 5번에, 그러니까 그냥 3번에 5번이라고 치고, 여기까지는 그냥 하고, 이거 5번 중에 1번, A, B, C, 2번이죠, 그럼. 여기가 1, 2, 그 다음에 1, 2, 3, 4, 5 해가지고 3번에 1번. 3번에 2번일 수도 있고, 3번에 2번에 A일 수도 있어요. 이게 B면 C가 한 번 더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가면 진짜 강력한 거죠. 왜냐면 3-1이 여기였으니까 3-3은 이거보다 커야 되거든요. 확 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요걸로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다.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여기가 뚫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확연하게 3-3이 시작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적어도 얘보다는 기는 거니까, 얘가 154에서 한 300 정도, 거의 한 더블 정도, 곱하기 2 정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간다, 그러면 곱하기 2로 하는 거니까 480불 정도까지도, 만약에 여기서 저쪽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로 보면 한 400불, 430불 정도 나오는 거고요. 여기로 보면 A, B, C 하고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480불 정도. 어디가
그 2번, 그러니까 3번에 2번의 마무리가 어딘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미니멈 목표치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 이론이에요, 이론. 제가 뭐 이거 얘기 드리는 것 같고, 뭐, 100%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 김승민님 오셨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댓글에 답도 잘 못 드리고, 한번 뵈야 되는데, 예? 제가 요즘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예, 뭐 아버님이 아프시고, 뭐 사무실, 이전에 있던 사무실 뭐 경매 들어가고, 뭐 하여튼 뭐 좀 주변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시장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 좀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트렌드가, 이거 갖고 트렌드 깨졌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좀 추가 상승을 좀 버거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드러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자리를 좀 만들면서 박스 컨트롤 핸들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직은 완벽하게 이런 트렌드가 사실은 이거 깨졌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깨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성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보면은 뭐 단기 고점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주 짧게 보면. 근데 일단은 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중기 이상의 거래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403불 403.11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보고 저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면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혹시 이 자리가 깨진다면 바로 깨지는 않더라도 결국 깨진다면 뭐 그냥 여기까지는 여기 346불 뭐 이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적어도 뭐 최소한 뭐 여기는 들어간다는 얘기. 366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사이 만약에 이 전저점 깨지면 요 사이 정도가 일단 단기 하락의 목표치. 맥스로 본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맥스로 본다면. 그럼 이 트렌드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 근처까지. 예.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짧은 흐름은 일단 좀 버거워하는 것 같다. 예. 그 정도로 여기서 그냥 바로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양봉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그렇게 되다가 여기서 약간 이렇게 하루 정도 쉬고 그냥 바로 돌파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래서 에너지가 이게 확 꺾였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확연하게 꺾이는지의 흐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은. 예, 계속 뭐 제가 급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근근히 뭐 좀 어떻게 지켜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은. 예, 이 자리가, 계속 깨졌다가 말았다 이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위로 강하게 해주느냐, 어느 순간에 이 트렌드를 벗겨주느냐. 뭐 여기는 자꾸 깼으니까 좀 희마리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반등을 주면서 돌아설 수 있을지, 뭐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그게 좀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 하락의 힘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라부. 라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전저점을 깨면 안 돼요. 예. 전저점 깨면 안 되고 여기도 깨면 안 되고 여기도 깨면 안 되죠. 당연히 여기도 깨면 안 돼요.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그래야 좀 빠르게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불 제가 생각할 때 6불 이상으로 올라가야 뭔가 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뭐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저점 깨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릴리 재미삼아 한번 보면, 어우, 오랜만에 확 깨졌네요. 그죠? 이틀 연속 하락. 예, 근데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이라, 그죠? 엄청나게. 예. 제가 보고도, 이거 분석 처음 하고도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보고 했을 때에서 거의 더블 올랐네요, 거의. 저 200불 때 후반? 거의 300불 근처? 근데 600불 정도 갔었으니까, 오, 무시무시합니다, 이 종목도. 예. 자, 어쨌든 지금 흐름은, 아직까지는 뭐 쉽게 깨졌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주식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네요, 진짜. 그리고 뭐, 호주 주식 중에 뭐, 그레이스라는 주식이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일단 뭐, 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호주의 리튬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레이스. 한번 볼까요? 그레이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면 술 먹고 들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레이스라고 하는지. 아마 GRAC이겠죠? 호주 거던데. 호주 거라고 그러던데. 그레이스가 아니면 호주 거로 그러는데, 크립토는 아니고요. 주식. 나라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호주. 어디 안 보이네. 아, 이 오른쪽에도 있구나. 몰랐네. 여기 있네. 오스트레일리아잖아요.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여기 있다. 호주. 아예 그레이스가 그냥 이렇게 봐야겠다. 혹시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마이크 테스트. 자, 마이크 테스트. 네, 다행히 지금 살아난 것 같네요. 다른 마이크를 지금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일단은 변경을 했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합니다. 네. 그게 지난번에도 중간에 녹화하다가 그게 또 처음에 제가 그래서 녹화했는데 중간까지 이상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생방송인데도 그러네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좀 뭐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에 문제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근데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가 지금 마이크가 그래서 두 개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조 마이크로 지금 전환을 해서 하는 거니까 뭐 다행히 어찌됐든 보조 마이크가 있어서 자, 뭐 어쨌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복구가 됐으니까. 안 그랬으면 뭐 복구 안 되면 종료했어야 되는데 너무 잡음이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면 뭐 일단은 뚫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사실 그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되는 자리. 예, 뭐 사실 그거죠. 지금 뭐 선물시장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0.2% 하락. 뭐 선물시장 0.2% 하락 정도 되는데 그랬군요.
그레이스. 제가 중간에, 근데 이걸 중간에 자르면 뭐, 잘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뭐 녹화분은 좀 잘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올라가는 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제가 뭐 금방 찾는 거니까, 그거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뭐 뚫고 누르는 개념이라서, 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더 이상,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하락하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예. 자, 하여튼,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계속, 코스닥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시총 상위 주식들이, 코스닥의 시총 상위 주식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반등도 미약했잖아요. 그죠? 이게 음봉이 크게 나오고 양봉은 짧게 나오고.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지금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죠?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코스닥은 되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특히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대형주들의 지금 움직임이 뭐 좀 이따 보시겠지만 다소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자, 이거 뭐 ETF죠. 예, MSCI ET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ETF 같은 경우 이제 이거 뭐 코스피인데 이건 그죠? 예, 보시면 한국물 오늘도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죠? 예,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예, 되게 신기하죠? 예. 오늘 건 반영이 안 된 거죠? 오늘 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참. 예, 오늘 건 반영이 안 된 거죠. 아직.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크게 보면 이 트렌드 깨지고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많이 안 빠진 걸로 나오는 거죠. 흐름상으로는. 그죠? 이렇게. 자, 하여튼 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조금 최근에 조금 반등했던 오늘 그냥 확 쳐박은 거죠. 그죠?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왼쪽 저점만 안 깨진다면 이 상승에 대한 건 아직 인정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버틸만한 그런 여유가 약간은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3일 뭐 이틀 반등 들어오고 오늘 하루 뭐 내려왔는데 뭐 그나마 오늘은 거래가 바짝 줄어들었죠. 예. 뭐 이런 것들은 뭐 나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단 뭐 이 추세 돌파해야 되겠죠. 그죠? 예,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도 바로 올라간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도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 확인 해주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뭐 좀 괜찮죠. 나름. 예. 안 좋은 부분이 조금 최근에 있었지만 뭐 바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준다는 건 악재를 갖다가 이제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려왔지만 예. 악재는 이겨냈다. 그 악재는 일단 소멸된 걸로 제가 봤을 땐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일 흐름이 시총 상위 중에서 제일 흐름이 좋은 주식이 이 하이닉스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전에는 사실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했긴 했는데 의외로 이 상승이 어마어마했죠. 예. 자, 이때는 뭐 제가 삼성전자만 얘기했고 삼성전자를 사자 차라리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요 구간부터는. 자, 뭐 어쨌든 뭐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LG화학. 자, LG화학은 오늘도 반등을 줘서 보합선에 끝나긴 했네요. 그죠? 예, 보합에. 예. 근데 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예. 아직 뭐, 하여튼 뭐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예,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예.
저 LG화학이니 뭐 이런 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아직도 흐름이 참 어려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지금 보시면 전저점 깨고 반등 줬다가 추세에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파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라가 줘야 뭔가 이제 가능성이 좀 열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뭐 떨어지는 탄력이 강하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계속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이건 뭐 심리가 이제 많이 꺾였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주식이 거래 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막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오늘 뭐 보합선 뭐 빠지지 않고 보합을 잘 뭐 나중에 뭐 조금 밀린 거죠. 이것도 올라가다가 지키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아직.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었고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도 뭐 사실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버티다가 가면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래쪽으로 깨졌죠, 그죠? 아래쪽으로 깨졌으니까 일단은 내려오는 건 맞는데, 자, 이제는 이제 중요한 자리에 들어선 거죠, 그죠? 이 자리 거의 지금 찍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다. 예, 83만원, 예, 83만원대. 여기에 이제 돌파봉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지키지 못,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위험해지는 거죠. 예, 상당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선 거고, 뭐 이제는 요 빠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인버스, 이 에코프로 인버스 ETF가 이런 이쪽 계통으로 인버스 ETF가 나왔다, 에코프로 쪽인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내려왔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건 뭐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누군가가 숏을 치니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 누군가가 숏을 치니까, 파니까 내려오는 거지, 뭐 그냥 내려오진 않다. 어쨌든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갔을 거예요. 전고점 일단 그 다음에 전고점 테스트 하고 나서 뭐 눌렀다 가든지 뭐 더 갔을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고점 라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자리에 이제 들어선 거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은 현대차. 현대차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냥 뭐 살만한 자리에 들어왔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살만한 자리에 들어왔다. 예. 거의 이제 이런 자리에 들어온 거니까. 예. 근데 뭐 돌아서면 사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면 사자가 이 정도 자리에요. 이제 올라섰죠, 조금. 근데 뭐 또 저항이 있으니까 뭐 너무 못 샀다 하더라도 뭐 그냥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눌림을 이용해서 사셔도 되고, 좀 하여튼 뭐 이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급하진 않아요.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조정을 꽤 주고 그냥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도 들어왔었고, 뭐 실적도 좋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메리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튼 뭐 그래도 나름 지금 약간 이제 하락을 이제 뒤로 하고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된 거예요, 확인은. 자, 뭐 다른 2차전지 뭐 이런 주식들하고는 달리 포스코 홀딩스는 좀 제법 강하게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하죠. 그런데 뭐 박스권이라고 본다면 이제 박스권 상단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연속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는 조금 약간은 의문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
자, 이제 박스권 상단이니까 일단은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저점 라인에서 어쨌든 살짝 깨진 것 같긴 한데 안 깨졌나요? 네, 잠깐 보죠. 네, 여기가 52만 5천원, 이날이 50만 5천원. 타이였었네, 타이. 그러니까 안 깨고 도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돌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지금 박스권 상단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은 추격 매수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주 강하게 뚫어준다면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대단하네요. 그죠? SK 이노베이션 전저점 부근에서, 그죠? 예, 전저점 부근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반등을 오늘 줬다. 뭐 이 정도 뭐 별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자, 네이버는 뭐 최근에 좀 좋았죠. 그죠? 최근에 네이버는 좀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좋았습니다. 그죠? 제법 올라왔어요. 며칠 동안. 예, 그리고 나서 오늘 한번 두들겨 박은 거네요. 그죠? 예. 뭐 이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뭐 포기할 뭐 만한 그런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얼마나 더 강하게 올라갈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사실 얘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은 이 정도 했으면 뭐 일단 여기가 저점은 확실하게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모양을 잘 만들면 이제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서는 거 아니야? 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차 반등을 우리가 본다면 한 대략 맥스 27만원 전후 정도, 예, 까지는 일단 목표치는 나오는 거예요. 27만원 전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같은 주식이지만 카카오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는 뭐 지금 뭐 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그죠? 네. 자,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 저 HD 이제 좀 있으면 저 HD 앞에 붙인 게 남아 있고 뒤에가 뭐 없어지겠죠? HD 조선해양이라 그러려나? 예. 빨리 HD 빨리 더 하고 짧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단기 추세 돌파하고 하락 추세 돌파하고 전고점 저항 받고 눌렸다가 다시 돌아서는, 근데 뭐 상당히 좀 양호한 어떤 힘의 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예. 여기가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뭐 강력하게 막 두들겨 받기 전에는 쉽게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선주 이쪽은 계속 관심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뭐죠, 그 042660 코드 번호는 아는데, 요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자리 근처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리가. 저 왼쪽 저점이 잘 지켜진다면 지금 이 구간은 뭐 여기가 강력한 상승을 했었던 구간에서, 그죠?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죠? 네. 여기 잘못 지켰네. 뭐 여기 뭐 한 10%짜리, 예, 10% 조금 여기로 잡으면 10%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어디가 됐든 뭐 여기로 찍어도 될 것 같고, 뭐 대략 한 3만원 잡으면 10% 정도 더 주고 산다. 물론 이제 여기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선주들이 만약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이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내려왔던, 사실 일단 뭐 여기서 내려올 때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 많이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되게 안 좋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때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뭐 부도 난 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이거는 거의 좀 보면 여기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였었어요, 이 자리가. 왜 안 지키지? 선이 이렇게 탁탁 지켜줘야 되는데 되게 안 지키네요.
화나네. 좀 너무 좀 작게 돼 있어서 폰이.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때는 뭐 페이스북만 할 때였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있는 제 페이스북 패친이 저한테 이거를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자리다, 이거 큰일 난다 잘못하면, 그렇게 얘기했었던 자리였는데, 모 센터, 그때 당시에 모 센터장이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했다가 아마 박살났던, 그건 좀 거의 부도난 거나 마찬가지죠. 뭐 이거가 2만원 정도 됐을 때인데, 2만원, 그죠? 2만원에서 뭐 2만원 조금 아래. 그리고 얼마까지 내렸어요? 13,000, 여기 스트레이트로 내놓은 게 13,000원. 여기 개파락하고, 뭐, 그리고 나서 또 더 빠지죠?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죠? 예. 이게, 하여튼,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이게 뭐 증자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 뭐 많았습니다. 예. 이때가, 일단 지금은 20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이게 실제로는 제가 여기는 따르게 나와가지고 그렇고, 제가 다시 내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저기가 무너지는 자리가 가격이, 이거 감자를 했네요. 감자를 2017년도에 감자를 했고, 감자를 뭐 10대1로 했네. 10대1로 2017년도에 10대1로 했고, 제가 이거를 안 좋게 얘기했던 때가 그냥 가격대가 한 2만원대였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2만원으로 나오는구나. 거기가 20만원으로 나오네. 20만원에서 3천원, 그러니까 3만원까지 빠진 거니까, 여기가 3만원이면 3천원까지 빠지는 건데, 여기가 그러니까 2만원대, 지금 여기 20만원대로 나오잖아요. 여기 2만원대에서 빠지고, 1차 빠지고, 조정하고, 또 빠지고, 여기 좀 차트가 잘못 나오네요. 근데 약간 잘못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최저점 라인이 3,000원대로 나오거든요. 제 차트에서는. 그런 감자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원래 가격대가 최저점이, 감자전 최저점이 3,830원이에요. 3,830원. 그러면 3,800, 4,000원 잡고 2만원에서 80% 빠진 거잖아요. 80%. 예. 80% 빠진 거. 그래서 이게 제가 해서 이게 사실은 이 트레이딩 뷰를 조금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데이터의 오류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주식은 뭐 트레이딩 뷰는 지금 뭐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냥 편하게 보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주식은 이걸로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여튼 지금 상황은 감자가 언제 했냐면, 얘네들이 감자가 완료된 시점, 그래서 제거 거래가 다시 시작된 시점이 어디냐면요, 2017년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2017년 10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얘네가 거래 정지 기간을 다 빼먹은 거네. 쉽게 얘기해서 거래 정지 기간을 없애고 그냥 바로 연결을 시켰네요. 여기가 다시 시작된 자리인데, 거래 정지 기간이 없어요. 바로 2016년으로 가잖아요. 그죠? 정지 기간이 없어요, 지금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연결돼서 거래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뒤에 차트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트는 여기서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 이전을 따로 분석하고 이 이후를 따로 분석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만 보고 다시 실수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 전고점 라인 있잖아요. 여기서도 또 잘못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 잘못이 있는데, 어렵네요. 여기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여기도.
신고가 난 게 아닌데 이렇게 보면 원래. 자, 어쨌든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 뭐 증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증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네들은 다 막 일일이 계산을 그렇게 해서 뭐 적용을 시키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차트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그냥 흐름만 보자고요. 흐름만 볼 때, 어쨌든 이 주식은 흐름만 볼 때, 그냥 단순하게 흐름만 볼 때, 아니구나. 네, 여기 좀 제가 기간을 잘못 설정했네요. 신고가 나긴 났네. 신고 난 거 맞네. 여기는. 여기를 잘못 봤네, 제가. 자, 어쨌든 여기서 쪼개서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따로 분석해야 돼요. 신고, 단기 신고, 요 자리 신고, 요 자리 신고를 내고 내려온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일단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지금 뭐 향후에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군 중에 그래 하나이지 않을까, 이쪽 조선주 쪽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얘기 드렸던 거고요. 자, 셀트리온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제가 아직은 판단이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아직 저점이 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점 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크게 보면 지금 단기 흐름은 그런데, 크게 보면 월봉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다소 애매한 거예요, 지금 현재. 월봉상의 흐름은 뭐 파동의 논리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여기를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뭐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 일단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냥 유보. 그냥 주식은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그죠? 나중에 좋아지면 좀 비싸게 사더라도 좋아지면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나가셨네.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소리 때문에 그때 거기서 갑자기 사람들이 줄어들길래 왜 그랬나 했더니. 자, 그리고 LG전자는 일단 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이제 반등은 줬어요. 그죠? 반등은 추세가 있으니 추세 되돌림 정도의 수준으로 반등은 좀 제법 그래도 세게 나왔네요. 그죠? 한 10% 가까이 저점 대비 10% 정도 나온 거고, 뭐 근데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이 하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요거 올랐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아직은. 이제는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라면 눌러주고 다시 돌아나가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살아날 거라면 뭔가 모양이 좀 좋아지겠죠. 그걸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퓨처 M. 자, 포스코 퓨처 M도 셀트리온이라 에코프로 계열 주식들하고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덜 빠지고 있어요. 빠지는 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코프로 관련 주들을 하고, 에코프로랑 플러스 포스코 홀딩스 합쳐놓은 거? 뭐 이 정도? 그 차트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덜 빠지면서 흐름은 하락 쪽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쭉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쭉 올라갔죠. 그죠? 여기 안 깨고 쭉 올라갔으니까. 뭐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또 워낙 많이 오른 주식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삼성전기, 마지막 종목이죠. 삼성전기 전저점 잘 지켰어요. 그래도 아슬아슬하지만 잘 지키고 반등 주고 다시 또 잘 지키고 반등 주고, 아직 강하게 이렇게 올라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양호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중간에 뭐 좀 잡음이 좀 심하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랄만한 정도의 소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밑에다가 좀 삭제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삭제를 할 수 있으면 삭제를 하고 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교육은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지만 교육은 이제 그냥 될 수 있으면 1대1 교육으로 그냥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여러 명 수요가 있을 때 그냥 그런 사람들은 시간 맞춰서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한다는 건 어렵고 그냥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룹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제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약간 맛보기식의 맛보기는 아니지만 표현이 그런 거예요. 좀 약간 깊이가 좀 없지만 아주 이 기초적인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아는 그런 한 그런 강의 그런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계획만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그래서 그냥 지금은 개인 1대1 강의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말씀 드릴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유튜브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이제 생방송을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해서 올려놓으면 보통 평균 한 120에서 150 정도의 조회수가 올라오더라고요. 뭐 짧지 않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뭐 얼마나 다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듣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꾸준히 보는 분들이 뭐 대략 한 150분 내외 정도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뭐 생방송 때는 잘 못 오시니까 예,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뭐 제가 이거를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이제 막 유료 그러니까 그 구독 뭐라 그러죠 그걸? 예, 멤버십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을 하게 되면 멤버십 금액을 정해서 생방송은 들어오시면 공짜로 들을 수 있고 녹화 버전은 다 유료 채널로 넘기려고 합니다. 예. 생방송만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생방이 끝나면 이게 녹화본은 멤버십에서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멤버십도 이제 단계를 만들어서 좀 그러니까 조금 그 레벨을 두어서 기초 레벨에서는 그냥 그 녹화 버전 이렇게 듣는 거 생방송 듣는 거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디테일하게 좀 뭐 나중에 좀 레벨 높은 쪽에서는 이제 뭐 좀 추천 아닌 추천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렇게 제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막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아저씨나 뭐 지난번에 뭐 문제 있었던 그 누구죠 그 강칠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강칠천은 구속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막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뭐 편하게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단 몇 명밖에 없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그 정도의 계획인데 지금은 제가 좀 아직 정리도 안 되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좀 아버님의 어떤 건강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확연하게 드러난 상황은 아니어서 그걸 좀 확인을 어느 정도 하고 뭐 그러고 나서 추석은 지나야 되겠죠, 그죠? 적어도 추석 지나고 뭐 추석이래 봐야 뭐 이제 10월 초면 연휴 끝나고 그런 거니까
뭐 빠르면 뭐 10월 중으로, 늦으면 뭐 11월, 12월 뭐 이 정도 되겠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 사기 모집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냥 요거 바꿔야 되겠죠. 요거 이제 문구들을 좀 바꿔서 일단 1대1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용은 아무래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도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한번 배워 두시면 평생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조금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반등을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거 진짜 뭐 오늘 방송도 뭐 이렇게 매끄럽게 진짜 안 되네요. 자, 감사합니다.